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안녕하세요. 미래 채널 마이앱 황준원입니다. 자, 드디어 제 새로운 책이 출간이 돼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책인지 그리고 책 왜 냈는지 그런 것 좀 소개해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책을 오랜만에 쓴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주로 연구했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 사회는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모여져 가지고 책을 한 권에 정리해 가지고 출간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사실 그 전에도 책 내자라는 제안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거절을 드렸다가 이제는 시기가 맞아가지고 책을 내게 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제가 미래 채널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가지고 올렸던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인구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우리 인간관계 변화 내용들 그런 것들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좀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재방송하기도 그래가지고 최근에 미래 채널 구독을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놓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나간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한데 묶어놓은 하이라이트, 제 미래 연구의 하이라이트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책을 내야 됐던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주로 강의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강의 부르실 때 가끔 가다 제가 예전에 쓴 2017년에 쓴 미래 채널 이 책을 구매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렸죠. 구매하지 마시라고. 이거 2017년 책이라서 이미 낡아버렸다고. 그래서 이거 책을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시기가 맞았고 또 결정적으로 시기가 맞았던 게 뭐냐. 이왕 책을 내려면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됐을 때 그 기념으로 내고 싶었는데 또 시기가 맞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2017년에 낸 책 미래 채널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전부 다 기술만 담아놨었어요. 그때 한창 4차 산업혁명이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쭉 총망라한 책이었다면은 이 미래 채널은 다릅니다. 기술적인 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건 5가지 파트 중에 한 파트일 뿐이고 많은 내용들은 인구 변화,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관계 변화, 기후위기와 관련된 변화들, 그리고 직업 변화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2040년, 50년, 60년까지 살아가게 된다면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상을 겪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놨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기 요소도 담아놨고요. 그럼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창업 기회, 직업 기회 이런 것들도 억지로라도 많이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인구 쪽에서는 통계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에 제 생각까지 담아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지난 약 3년 동안 강의했던 것의 엑기스들, 하이라이트, 중요한 내용들만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책이 다른 미래 트렌드 서적이랑 뭐가 다를까? 뭐 차이점이 있어야지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미래 전체적인 트렌드를 다루는 책을 가끔 찾아봅니다만 해외 저자가 책을 쓴 경우에는 국내 사정과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구부터 기후, 기술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지만 그게 다 대한민국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미래 일상을 한 권에 모아놓은 책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 일상을 종합적으로 한 권에 담은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명견 만리 정도? 근데 그건 몇 권씩 이렇게 나온 거라서 한 권에 파악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중점으로 둔 게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쓴 이 기술과 관련된 책을 쓰고 느꼈던 아쉬운 점이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은 책 내용이 구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쓸 때는 몇 년 동안 두고 읽더라도 문제 없을 만한 책을 써야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게 책 내용이 거의 뭐 2050년, 60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 내후년에 읽으셔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워낙 기술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이 책에 담겨있는 기술 변화 내용도 좀 구식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변화 내용은 책보다도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고 보고요. 이 책은 인구, 기후, 관계 변화, 기술, 직업까지 종합적으로 변화가 궁금하신 분들이 읽으시면은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또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소재들을 담아놨냐. 제 유튜브 채널 그리고 실제 강의에서 반응이 좋았던 내용들만 담아 놓은 거예요. 사실 원래 제가 500페이지 정도를 썼었는데 이 400페이지로 줄였거든요. 줄인 기준도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만 남기고 좀 조회수 떨어지거나 들으실 때 사람들 관심 없었던 거는 일부러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조금 내용이 흥미있는 위주로 검증이 된 거를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특징으로 꼽자면은 제가 이제 정보와 관련된 책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책은 너무 일방적인 소통 도구라는 거예요.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저자의 생각만 듣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가 없는 게 아쉽죠. 유튜브 같으면 댓글 보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의 몇몇 챕터 안에는 그 소주제 안에는 다른 사람의 댓글 의견 달린 것들, 제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좀 껴놨어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저자가 이야기만 전달하는 그런 방식에서 탈피를 하고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굉장히 솔직하게 적었어요. 보통 미래 트렌드 서적하면은 이쪽 분야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환상을 심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무조건 성장할 것처럼. 근데 저는 그렇게 적진 않았고, 일단 인구적인 분야에서는 와,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요? 이런 얘기 많이 적어놨고, 자, 그리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요소로서는 친환경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그것보다도 제가 친환경적인 제품들 관심 갖고 많이 써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친환경 진짜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담아놨고요. 그 기술적인 파트에서는 일단 메타버스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내용을 담아놨는데, 그거 다 아시겠죠? 좋은 내용만 담진 않았어요. 메타버스는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로 왜 그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왜 현재로서는 한계점이 많은지도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쪽 성장할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계와 가능성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미래 채널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죠? 제가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저는 이런 한계점까지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었고, 일단 뭐 앞으로의 예언 서적 그런 거 아닙니다. 뭐 2050 대한민국 사회 이런 거 아니고, 야,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게 지속이 되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과 산업과 직업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수다와 질문 형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목차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사실 이 책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읽으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목차에서 보시고 그것부터 읽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순서대로 읽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자, 인구 변화에 있어서는 역시나 초고령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지 실버 산업 같은 거 정리해 놨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미래 노인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65세가 정말로 부양 대상 맞아? 이런 얘기도 적어놨고, 야, 앞으로의 미래 젊은 세대 머릿수 이렇게 딸리는 게 괜찮을까?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인구 감소로 대입과 취업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소산다사의 시대.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는 이 소산다사의 시대에 관심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인 가구로 할까 하다가 더 넓게 잡아가지고 뉴 노멀 인간관계로 잡아놨어요. 1인 가구 증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 친구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뀐다?
초연결 관계로 바뀌고 있다라는 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 굉장히 인기 많은 컨텐츠거든요. 그 내용도 담아놨고,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은 사람 대신에 누구와 살고 있냐? 자, 이러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졌을 때 미래 정상적인 가족이란 개념이 있겠냐부터 해가지고, 그럼 결혼 대신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동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LAT, 그리고 폴리아모리, 이러한 좀 과감한 도발적인 이야기도 담아놨고요. 전체적으로 관계를 정리해봤을 때 우리의 관계가 청테이프 같았던 끈끈한 관계에서 포스트잇과 같은 가벼운 접착력의 관계로 바뀌고 있다. 이런 독특한 이야기도 담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3부는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네, 강의 현장에서 여쭤보면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알지만 우리의 목표치라든지 상황을 제대로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전달 드리고자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한지, 탄소 중립 선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소비자들의 그 감정이 어떻게 바뀔지, 소비 죄책감을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식량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 친환경주의자는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불행이란 요소까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친환경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좀 현실적인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조금 그런 우려도 있는 파트가 맞아요. 자, 그리고 챕터 4에서는 첨단 기술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가상과 현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지, 그 안에 디지털 휴먼 이야기도 담아놨고, 메타버스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좀 멀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해결 과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 적어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라든지 블록체인이 접목된 메타버스는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만 하기는 하다, 그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VR 헤드셋, 이게 발전하면 메타버스 대박 날 것 같지만 사실 VR 헤드셋 자체가 잘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 이유들 쫙 정리해 놨고요. 그 밖에도 뭐 앞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는 OTA라는 걸 꼭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테슬라의 OTA 전략을 보게 되면은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기대감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기대감 판매, 기대감 마케팅 이야기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대기업 측에서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얘기는 앞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창의 노동, 뭐 그런 것들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자, 마지막 5부의 직업 파트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자리가 자동화로 과연 대체가 될지, 그런 조금 세상에서 많은 미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요즘 제가 진로 강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일거리를 생각해 봐라. 인구 변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사회에서 어떤 일거리가 필요할까?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오히려 일거리가 지나치게 많다. 자동화 기술 다 끌어 쓰더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미래캐스터라는 창직자이다 보니까 창직을 하면서 느껴진 점들, 어떻게 창직을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적어 놨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런 질문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소모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아니면 작품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읽으면 좋냐면은 미래 채널 내용 상당히 재미난데 과거의 내용들까지 한 권의 하이라이트로 읽어보고 싶다, 정리해서, 그런 분들은 추천드리고, 기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기획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미처 몰랐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진로에 고민이 많으신 청년분들, 그리고 청소년분들이 읽으시기 좋고, 학부모분들과 진로지도 선생님들은 꼭 추천드릴게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감히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제발 읽어주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 읽으셔도 좋긴 하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로 치고 빠질 분들에게는 그렇게 제 책이 유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5년 뒤에도 읽을 만한 책을 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도움이 되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사회 생활이 궁금하신 모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약 3년간의 미래채널 온오프라인 강의 내용을 하이라이트만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인터넷 서점이라든지 실제 서점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총 400페이지입니다. 원래 500페이지 썼다가 이것도 줄이려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줄인 거고요. 100페이지를. 가격은 정가는 18,000원이지만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10% 할인되는 거 아시죠? 그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릴게요. 혹시 책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건 제가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돈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